여러분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남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영상이라 참 웃지 못할 영상인데요. 부동산에 집 보는 손님이 왔다고 하니 영끌족이 부동산으로 뛰어가서 손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끌족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물론 영끌족 자기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 지난 상승장에 집은 오늘이 가장 싸고 나 빼고 집 다 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분간 집값 하락의 공포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일본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우리나라 집값,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락 충격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하락 충격이 특히 크게 오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중에서도 여러 호재로 급등했던 지역이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일산의 킨텍스 인근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일산의 킨텍스 주변을 현장 답사하였고 이 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집값에 미칠 영향을 아실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지역이 특히 더 위험한지까지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집값도 결국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택 가격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거품이 정점이던 90년대 초를 최고점으로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2010년 중후반부터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주택 가격 흐름은 도쿄의 중심가를 포함한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변화와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변화를 보여줍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의 인구입니다. 보통 15세에서 65세 정도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본은 1995년이 피크였으며 그 이후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피크에 다다르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와 집값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다음 그래프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가격을 나란히 놓은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일본의 경우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를 찍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인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도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가격 간에는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의 상황을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 똑같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부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거시 경제 흐름을 결정짓는 생산 가능 인구 측면에서 볼 때 지난 급 반등과 같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많은 경제적 유사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였습니다. 디플레이션과 장기간의 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준 금리를 0% 혹은 0%에 가깝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이제는 더 이상 기준금리 0%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투자 수요가 일본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며 부동산 가격 역시 하방 압력을 더욱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도권 외곽지가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일산의 킨텍스 주변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축이면 다 좋은 줄 알았지만 일단 킨텍스 신축 아파트 입지에는 한 가지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산의 입지 특성, 그 비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곳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킨텍스 인근은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블럭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킨텍스 원시티 2블럭은 2016년에 분양한 단지로 당시 35평 기준 약 5억 원 중반대에 분양되었습니다. 2019년 입주한 이제 5년차 되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5억대에 분양하였지만 GTX 노선 호재가 겹치면서 작년 초에 무려 16억 5,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14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마지막이며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최저 호가 매물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흐름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전세는 2년 전 대비 정확히 반토막 4억 원 하락하였습니다. 실거래를 살펴보면 21년도 1월에 8억 4천만 원의 전세 최고가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1월 현재 동일 평형 전세 시세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21년도 1월에 8억 4천만 원의 전세 준 집주인은 이제 4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시 계약일이 21년 1월 27일이었으므로 오늘이 지나면 전세금 4억이 사라집니다. 아직 실거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전세금 4억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가격에 연장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역월세를 주는 조건으로 해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시세가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수도권 외곽지가 취약할까요? 어떻게 분양가 5억에서 15억까지 오르다가 이제는 전세가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요? 여기 동네가 도대체 어떻길래, 동네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길래 이런 급등과 폭락을 오가는 것일까요? 일산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기 신도시입니다. 대부분 이제 입주 30년 차가 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입주 30년 차라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의 인프라가 쌓여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산은 3호선 대화역, 주염역, 정발산역, 마두역, 백성역을 잇는 라인이 중심입니다. 이 3호선 라인을 따라 백병원, 차병원, 일산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이 줄 서서 있고 롯데백화점, 웨스턴돔과 같은 상권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과 학원과도 3호선 라인과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일산의 모든 생활은 이 중심 노선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파트는 낡아갔지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이 오가는 상권, 학군, 환경, 이 교통의 중심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킨텍스 인근 신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킨텍스는 엄밀히 말하면 일산의 중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입지입니다. 일산 생활권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주염역, 마두역과도 거리가 상당합니다. 또한 아직 교통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1블럭, 2블럭, 3블럭 아파트들 모두 합쳐도 약 2,000세대 수준밖에 안 되므로 단일 생활권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원마운트 상권이 있지만 일산의 생활 중심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노후화된 일산의 신축 아파트 수요를 모두 흡수하고 GTX 노선 호재로 35평 아파트 가격이 16억을 넘겼지만 입지의 근본이 취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여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수요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는 결국 한 몸으로 묶여 있으므로 엔화 강세는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감. 그렇게 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호재로 폭등했던 지역이 결국 다시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산의 킨텍스 인근은 개발 예정 호재도 많으며 GTX 노선까지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입지입니다. 그러나 서울, 이 강남 자체가 이미 가격이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뉴스는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금리 소식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의 동향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일산이 킨텍스 인근, 파주 운정신도시, 동탄, 의왕, 광명,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입니다. 파주, 동탄, 의왕, 광명, 남양주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신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가격 동향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신다면 남들보다 먼저 돈 버는 정보를 아시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돈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